나가고 그냥 질문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순열. 자, 얘가 무엇인가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몇 페이지냐면은 우리 98페이지. 98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간단히 나타내면 이거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거를 간단히 우리가 순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순서대로 나열했다. 그래서 순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만 순열이지 언제 배웠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즉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어떤 거냐면은 다 5개 중에서 질기가 없네. 자, 5명 중에서 자, 3명의 개주 선수를 개주 선수를 고르는 방법. 택하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이야. 자, 우리 이거 어떻게 보였어, 중학교 때? 5명 중에서 3명의 개주 선수를 택하는 경우 5 곱하기 4 곱하기 3. 자, 요거였어. 그쵸? 마찬가지 똑같아.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기호화시킨 것 뿐이야. 즉 얘를 어떻게 기호화시킨 거냐면요, 5명 중에서 3명을 개주 선수를 나열한 거. 즉 우리가 P는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앞글자를 따라서 P라고 불러.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즉 여기서는 순서대로 나열했지만 어떤 것들이냐면은 서로 다른 자, n개 중에서 우리가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거야. 즉 5개 중에서 5명 중에서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한 경우의 수가 5p3이라고 우리가 기호를 나타낸다는 거지. 됐어요? 즉 여기서는 그러면 순열을 나타낼 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npr이라고 쓰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쓰시면 돼요. 즉 여기 개수 봤을 때는 5명 중에서니까 우리 5부터 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명의 개주 선수니까 요 개수가 3개.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n, p, r이라고 하는 거는 n부터 우리가 n-1, n-2 이렇게 곱할 건데 어디까지 곱하냐면은 r개. 자, 이 전체가 몇 개가 돼야 돼? 얘네가 r개가 돼야 돼. 그러면 0부터 1, 2, 3, 4니까 얘는 r-1번째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를 정리해보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큰 수부터 작은 순서대로 쭉 곱하다가 어디까지 곱하냐면은 n-r 플러스 1번째까지 우리가 곱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나요? 결국엔 우리가 지금 어렵게 썼지만 n부터 r개만 곱하면 된다는 거죠. 5, 4, 3. 알겠죠? 요렇게 구하는 거야. 어디 계산 방법은 똑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얘네를 기호화 시켜서, 즉 퍼뮤테이션이라는 기호를 써서 npr이라고 나타낸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네를 계산하는 식대로만 알아볼 건데 얘네는 npr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하지만 얘네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느낌표라는 기호가 뭔지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얘네가 우리가 계승이라고 하는 거야. 보통은 얘네가 뭐라고 쓰냐면은 팩토리얼 이라고 읽고 한국말로는 계승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계승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어떤 뜻이냐면은 1부터 n까지 의 수를
곱한 것을 우리는 계산이라 불러. 즉 팩토리얼. 얘네는 기호로 n 느낌표, n 팩토리얼, n 계승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네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1부터 2, 3 해서 어디까지? n까지 전부 다 곱한 거를 팩토리얼 계승이라고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얘네는 1부터 2, 3 해서 어디까지? n-1 곱하기 n까지 곱한 거야. 그리고 n-r 팩토리얼은 마찬가지 1부터 2, 3 해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1 그 다음에 n-r까지 우리가 곱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계산한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얘네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약분이 되기 때문에 남는 거는 n부터 n-1, n-2, n-r 플러스 1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왜 어차피 1부터 얘는 나머지 뒤에 것들 다 지워질 거니까. 즉 예로 해서 예를 들자면은 OP3이라고 하는 거는 5 팩토리얼 나누기 5 마이너스 3 팩토리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가 될 건데 얘네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그리고 5 빼기 3은 2 팩토리얼이니까 얘는 2 곱하기 1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네가 뒤에 부분 다 없어지니까 요 남는 게 요 R이랑 개수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거야 중학교 때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던 거는 계산 과정은 똑같아. 근데 얘네가 그냥 기호가 시켜서 되는 것 뿐이니까 크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이 기호가 무슨 뜻인지만 알고 그 기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기호가 나왔기 때문에 얘네 기호에 대해서 마찬가지 약속해야 될 게 있어. 첫 번째 0 팩토리얼은 몇이냐? 얘네는 우리가 1이라고 약속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np0은 몇일까? 얘네도 우리가 저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0 팩토리얼이니까 결국엔 n 팩토리얼보다 n 팩토리얼이야. 똑같으니까 약분돼 1. 쉽게 말하면 n개 중에서 0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고르는 건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하나 더 npn이라고 하는 거는 n 팩토리얼을 뭐로 하는 거냐? n 빼기 n 팩토리얼만큼 나눈 거니까 얘네는 1분의 n 팩토리얼 즉 다시 말하면 n 팩토리얼이라는 거죠. 즉 n개 중에서 n개를 다 나열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1, 2, 3, 4 이 4개의 자연수를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 그럼 얘는 4, P, 4가 되겠죠. 그렇지? 즉 결국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뭐였냐면은 4개의 자연수를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라고 하는 거는 1111의 자리에서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였잖아. 그쵸? 이거를 전부 다 곱한 게 경우의 수였는데 이게 결국엔 뭐냐면은 4팩토리얼이라는 거지. 즉 얘를 계산해보면 4팩토리얼 이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련해서 알아야 될 거는 개념 자체는 중학교 2학년 때랑 똑같아. 근데 그거를 이제 기호화 시켜서 나타낸 거니까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게 0팩토리얼은 1이고 np0은 1이고 그 다음에 npn은 n의 계승 즉 n 팩토리얼이랑 똑같다. 요거만 우선 확실히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계산하는 방법이랑 요거까지 끝나요? 오늘은 수련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이제 나머지 조합 나갈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 18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18번은 우리 요거 많이 했던 거죠. 중학교 때. 자 A, B, C 도시가 있는데 이 지점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요. 각각 C, T, C. 자 A에서 B까지 가는 길은 2가지, B에서 C까지 가는 길은 3가지,
A에서 D까지 가는 거는 4가지가 있고요. D에서 C는 3가지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A 지점에서 출발해서 C 지점까지 가는 건 몇 가지입니까? 한 번 진행한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선 A에서 C까지 가려면 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2가지가 있죠. A에서 우리가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 또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얘네 각각 보면 되는 거지. 얘네는 A에서 B는 B에서 C 가는 거는 3가지니까 얘네는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가는 거는 4가지, D에서 C로 가는 건 3가지니까 얘네는 거쳐서 가는 거 12가지. 따라서 얘네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더하면 되죠. 18가지. 됐나요? 이거 우리 2학년 때 했던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아, 지우개를 있어야 되구나. 잠깐만, 지갑 볼게. 자, 그럼 21번. 자, 21번 보시면요. 자, 21번은 다 오른쪽 그림에서 영역이 5개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A, B, C, D, E. 자, 우리 이것도 많이 풀었던 거죠? 자, 여기서는 보니까 A에서 B까지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은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대요. 이때 총 5가지 색깔이 있네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까지. 그쵸? 자, 그러면 얘네들 각각 영역마다 몇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지 우리가 경우에서부터 보여야 되는 거지. 자, 얘네들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만약에 A부터 우리가 순서대로 샜어. A는 5가지, 그럼 B는 얘랑 다른 색깔 칠해야 되니까 4가지. 그 다음에 C를 봤더니 C는 B랑만 다른 색깔 칠하면 돼. 그쵸?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B랑은 다른 색깔 칠해도 되는데 A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럼 요 경우에 따라서 얘네가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생각해주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2가지 나눠서 안 보일 수 있어. 알겠죠? 그럼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D야. 그쵸? 그 D부터 생각해보자고요. D에 칠할 수 있는 건 5가지. 그쵸? 그 다음에 E는 몇 가지? 얘랑 다른 색깔 칠해야 되니까 4가지. 그쵸? 그 다음 B는 얘랑 겹치고 있으니까 얘 다른 색깔 칠해야 되니까 3가지. 그 다음에 C는 얘네 둘과 다른 색깔 칠해야 되니까 3가지. 그 다음은 얘네 둘 다른 색깔 칠하니까 얘도 3가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우의 수를 쓸 때는 인접하고 있는 부분부터 가장 하는 게 가장 좋아. A를 셌으면 B, 그 다음에 C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A, B, E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A부터 생각할 거면. 알겠죠? 얘네 둘은 인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같은 경우, 다른 경우 각각 나눠서 보여야 돼. 근데 우리가 그런 수고를 덜 하려면은 인접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히 구해주시면 돼요. 이해돼요? 만약에 나는 A부터 생각을 했다. 그러면 A는 5가지. 그럼 B는 4가지. 그 다음으로 인접하고 있는 거는 요거 2개 칠했으니까 2를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 둘을 칠했으니까 얘는 3가지 색깔 칠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으로 D 보니까 얘네 둘과 다른 색깔 칠해야 되니까 마찬가지 3가지. 얘네 둘과 다른 색깔 칠해야 되니까 C도 3가지. 어쨌든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와야 돼. 어떤 순서로 칠하든 간에. 따라서 얘네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몇 개? 540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25번 1, 2, 3, 4. 자, 4개의 숫자가 적힌 카드가 하나씩 있어요. 자, 이때 이 4장의 봉투가 있는데 이 4장의 봉투에 각각 한 장씩 넣을 때
서로 다른 숫자가 적힌 봉투에 넣으려고 한대요. 이때 카드를 봉투에 넣는 방법. 자, 다 전부 다 지금 얘네처럼 다 다른 거에 입력하는 것, 즉 다른 거에 넣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용도를 다 그려서 찾아야 돼. 즉 무슨 말이냐면은 1번 봉투, 2번 봉투, 3번 봉투, 그다음에 4번 봉투, 자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각각 자기 번호가 적힌 봉투에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는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이때 얘네는 각각 수용도를 우리가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얘네는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재민 알겠지? 자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카드에 2를 넣었어. 그러면은 2번 봉투가 적힌 곳에는 어떤 카드를 넣을 수 있어? 1번 카드, 그 다음에 3번 카드, 4번 카드가 있겠죠? 각각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러면 2번 봉투에다가 1번 카드를 넣었을 때 이제 3번과 4번 봉투에는 어떤 카드를 넣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2번이랑 1번을 넣었으니까 남은 거는 3번이랑 4번이야. 근데 자기 봉투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여기 3번 봉투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는 뭐밖에 없어? 4번 카드밖에 없어. 그럼 이때 여기 나머지는 3번 카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한 가지 구하는 거야. 두 번째는 2, 3 썼어. 남은 거는 1하고 4밖에 없어. 근데 얘가 만약에 1번 카드가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는 4번 카드가 들어가니까 자기 번호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1번 카드가 들어갈 수 있지만 얘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1번 카드가 들어갈 수 없고 여기는 반드시 4번 카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 다음에 4번 봉투에는 1번 카드가 들어갈 거고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이랑 4번 카드 썼어. 그 나머지는 1번이랑 3번인데 여기는 3번 카드 쓸 수 있어 없어? 못 넣어. 그럼 여기는 1번 카드를 넣어야 되고 마지막 4번 봉투에는 3번 카드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수용도를 이용해서 하나씩 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마찬가지 얘도 빠르게 해볼게요. 자, 3번 카드를 썼어. 자, 그럼 나머지 1, 2, 4인데 여기에는 2번 카드 쓸 수 있어 없어? 2번 카드 못 넣어. 그러면 1번이랑 4번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1번 카드를 여기다 넣었을 때 남은 거는 2번이랑 4번인데 4번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4번은 여기다 넣어야 돼. 그리고 2번 카드는 4번 봉투에 넣어야 돼. 자, 또 한 가지 나오죠. 근데 4번 카드를 2번 봉투에 넣었어. 남은 거는 1번이랑 2번 카드인데 얘네는 상관없네. 3번, 4번이 같이 겹치는 거 없어. 즉 얘네는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1번 카드를 넣어도 되고 2번 카드를 넣어도 되고. 그럼 이때 1번 카드를 넣었을 때 여기는 2번 카드가 오고 여기는 1번 카드가 오고. 마찬가지 이때 몇 가지 나와? 이때도 얘도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 세 가지가 나오고. 자, 4번 카드 한번 해봅시다. 4번 카드는 여기 넣을 수 있는 거는 2번 카드는 못 오기 때문에 1번 카드랑 3번 카드만 넣을 수 있어요. 그 1번 카드를 넣었을 때 남는 거는 2번이랑 3번이야. 그 2번이랑 3번이면 여기에 3번 카드를 못 넣으니까 2번 카드 넣고 여기에 3번 카드를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3번 카드를 넣었다는 것은 남은 거는 1번이랑 2번이니까 여기랑 상관없어. 그래서 1번 카드, 2번 카드 넣고 이때는 2번 카드, 이때는 1번 카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는 거지.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 이때도 세 가지. 따라서 우리가 전부 다 다른 번호에 적힌 봉투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총 9가지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수용도를 이용해서 수용도를 그려서 우리가 다 직접 구해봐야 돼. 알겠죠? 보통 이런 문제들은 막 몇십 개씩 안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려서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시간은. 알겠죠? 그 다음에 27번. 자, 27번을 다음 알파벳이 있는데 S, T, R, O, N, G. 여기서 6개의 문자 중에서 4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 4개를 나열하는 거 몇 가지냐? 즉 우리가 이거를 순열로 한번 표현해보면 얘네는
6개의 문자 중에서 4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6B4가 된다는 얘기요. 그치? 요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6개 중에서 4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숫자 4개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쵸? 이거를 아까 팩토리얼을 사용해서 써보면 이거야. 6 팩토리얼 나누기 6 마이너스 4 팩토리얼. 그럼 얘네는 2 팩토리얼이니까 6부터 5, 4, 3. 이 아래쪽은 약분될 거니까. 됐어요? 결국 얘랑 똑같다는 거지. 결국은. 그럼 요거만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몇 가지? 20, 18, 360. 됐죠? 다음 30번.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자, 얘네를 일렬로 세울 때 여자끼리 이웃하게 서는 방법의 수. 자, 우리 이웃하게 서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해서 요거 묶어서 하나로 생각하면 된다 했잖아. 그죠? 그러면 자, 남자 1. 자, 남자는 M을 쓸게요. 1, M2, M3. 자, 이렇게 있고 여자는 1, 2, 3. 자, 이렇게 있어. 그 얘네를 나열하는 거야. 즉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건데 얘는 이웃해야 된대. 묶어.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을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가 똑같은 거야. 그쵸? 그 얘네는 경우에서 어떻게 구해? 이때는 4P4니까 결국에는 4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지. 그치? 여기다 곱하기 뭐 해야 돼? 서로 이웃한 사람들끼리 다시 한 번 더 나열하는 거. 3명이니까 3팩토리얼. 그쵸? 따라서 계산해보면 얘네는 24 곱하기 6 144.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 팩토리얼 계산할 때 1팩토리얼은 어차피 1이고 2팩토리얼은 마찬가지 2일 거고 3팩토리얼은 여기다 1, 2, 3 곱한 거니까 6 4팩토리얼은 여기다 4 곱한 거니까 24 5팩토리얼은 여기다 5 곱한 거니까 120. 이 정도는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좋아. 알겠죠? 그리고 만약 계산이 싫다. 그러면 서 있잖아. 쭉 나열해놓고 어차피 약분되는 거 있을 거니까 쭉 나열해놓고 나중에 약분 한 단계 계산해도 돼. 알겠죠? 자, 다음 35번. 어느 음악회에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첼로 연주자가 자 3명이 있어요. 2명이네요. 자, 이때 일렬로 서서 무대에 입장하려고 한다. 이때 첼로 연주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방법. 이번에는 첼로끼리 자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이래. 뭐뭐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를 그냥 구해. 일렬로 나열한 전체 경우수에서 이웃하는 거 빼주면 이웃하지 않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구해도 되고 또 하나 방법은 뭐가 있냐면 바이올린을 얘네들 쓸게요. 바이올린 1, 2, 3, 4가 있어. 첼로는 자 1,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먼저 바이올린 사람부터 연주자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됐죠? 그 다음에 첼로 연주자들은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2명의 사람이 각각의 지금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공간에 한 명씩만 들어가면 돼. 맞아요? 즉 얘네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가. 즉 다시 말하면 이 경우에서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바이올린 연주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자 곱하기 그 다음에 첼로 연주자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하나 둘셋넷 5개 빈자리 중에서 2명만 세우면 되는 거니까 OP2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어요? 그리고 계산은 24 곱하기 5 곱하기 4 그렇죠? 그럼 얘네는 480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됐나요? 또는 우리가 주먹 된 경우처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에서 빼야 된다고. 첫 번째 한번. 자, 두 번째는 방금 전에 한 경우처럼 6명 일렬로 배열하는 거 6팩토리얼 여기에서 빼기 얘네 이웃하는 거는 묶어서 계산을 해보면 5팩토리얼 곱하기 하나 둘셋넷 5개니까 그 중에서 얘네 둘 나열하는 거 2팩토리얼 이거 계산해도 돼요. 그러면 얘네는 계산을 해보면 720 마이너스 120이니까 240 어차피 계산해도 얘는 똑같이 480이라는 값이 나오고 있어. 됐나요? 그 다음에 39번 어쨌든 방법은 두 가지 있으니까 편한 거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 알겠지? 자 39번 자 39번은 자 어른 자 5명이 있어. 그리고 어린이 2명 자 어린이 2명이 있어요. 자 이쪽에서 서서 사진을 촬영하려고 한다. 이때 양 끝에 어른이 오도록 양 끝에 어른이 와야 된대. 그리고 여기 나머지 5명 쓰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즉 수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할 때 고정되는 자리부터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 그러면은 양 끝에 어른이 쓴다고 했으니까 이거부터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근데 어른이 몇 명이야? 5명이야. 5명 중에서 2명만 우선 나열해. 부피 2. 네? 네. 뭐야지? 저기서 OP 어른 5명 중에서 2명을 나열하는 거. 그 다음에는 얘 2명을 썼으면 나머지 5명 줄 세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5팩토리얼. 얘네들 곱해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얘 계산해보면 OP는 얼마? 5부터 숫자 2개 5 곱하기 4 그 다음에 곱하기 5팩토리얼은 아까 얘기했죠 120 그럼 20 곱하기 120이니까 2400 됐어요? 그 다음에 43번 자, 43번에 자, 1부터 6까지 자, 적힌 자연수가 6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이걸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는 홀수가 오도록 하는 나열하는 방법의 수. 자, 적어도 한쪽 끝에는 자, 홀수가 오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어. 그치?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은 적어도라는 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한쪽 왼쪽에만 홀수가 와도 되고 오른쪽에만 홀수가 와도 되고 양쪽 둘 다 홀수가 와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쵸? 즉 우리가 이거를 풀었을 때 여기가 홀수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5개 배열하거나 또는 5개 배열하고 오른쪽 끝에 홀수가 오거나 또는 홀수가 오고 마찬가지 오른쪽도 홀수가 오거나 이렇게 3가지 경우를 다 방법에 구해야 돼. 근데 이 방법을 구하는 것보다 적어도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는 반대로 가는 거야. 적어도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반대로 이용하자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양쪽 끝에 볼게요. 양쪽 끝에 짝수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버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것만 빼주면 요 나머지가 다 나올 거니까. 이해돼요? 체린이 됐어? 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은 홀수, 짝수가 오고, 짝수, 홀수가 오고, 홀수, 짝수 이렇게 경우가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적어두니까 이렇게 세 개 구하는 것보다 요거 한 가지 구하는 게 더 빠르니까 전체 경우 수에서 우리가 요거만 구해서 빼버리라는 거지. 이해돼요? 지민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우리 전체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 숫자를 나열하는 거니까 얘네는 6팩토리얼이야. 여기서 빼자고. 뭐를? 짝수가 오는 경우의 수를. 그럼 짝수라는 거는 1부터 6까지는 여기에서 자연수 중에서 짝수가 하나, 둘, 세 개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3p2.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개를 배열하는 거 곱하기 4팩토리얼. 됐나요? 그 요것만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720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24. 즉 얘네는 144니까 720 마이너스 144 계산해주면 576 이렇게 나오네요. 됐나요? 또는 나는 조금 더 쉽게 계산하고 싶다. 우리 인수분해 배웠잖아.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팩토리야. 그쵸? 6부터 1까지 곱한 거니까. 그러면 4팩토리얼 이거 인수분해 묶어. 이거는 4팩토리얼 곱하기 30 빼기 3 이거야.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알겠죠? 편한 방법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있을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46번. 46번에 0, 1, 3, 5, 7. 자,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적힌 카드가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자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자, 먼저 3의 배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규칙이 있었는지 우리 생각해보면 어떤 규칙이 있었어요? 3의 배수는 끝자리?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나봅시다. 우리 2의 배수는 알죠? 2의 배수는 어떻게 알아? 끝자리 1의 자리에서 뭐야 돼? 0, 2, 4, 6, 8이어야 돼. 그쵸? 그래서 또 알고 있는 거는 5의 배수를 알아. 5의 배수는 마찬가지 얘도 1의 자리 숫자가 0이나 5여야 돼. 그리고 3의 배수 얘는요. 얘네들은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근데 선생님은 항상 이런 거 나오면 1학년, 2학년 다 알려줘. 꼭 알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야지 우리 약분하기도 편해져.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 얘가 3의 배수가 되면 돼. 즉 예를 들면은 우리가 135라는 게 있어. 그러면 1, 3, 5를 더해. 그럼 걔가 3의 배수다. 그러면 135도 3의 배수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요? 채원아 처음 들어요? 들어본 적 있어? 그 다음에 한 가지 선생님이 또 추가적으로 알려주면은 필요 있을까? 모르겠네.
11의 배수. 7의 배수는 우리가 직접 나눠봐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혹시나 만약에 11의 배수가 나왔다. 그러면 자, 1의 자리에서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보면 얘네가 11배수가 되면 돼.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1357이 있어. 그러면 1의 자리에서부터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플러스 5, 마이너스 3, 플러스 1 요거를 계산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럼 얘는 11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요게 0이 나오거나 11의 배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11의 배수야. 요거는 아마 거의 잘 안 나올 텐데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 알겠죠? 이거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뭐 나머지 뭐 4나 6이나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왜냐면 4의 배수는 어차피 2의 배수가 두 번 나눠지면 되는 거니까. 또는 계산해보면 00이거나 두 자리가 다 배수해야 돼. 얘네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소수의 배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약분하기도 쉬워지고. 알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서 3의 배수 얘네가 어떻게 찾느냐.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된다. 그러면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조합부터 알아보는 거야. 지금 뭐 더했을 때 0이랑 1이랑 5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자연수 몇 개인지. 그 다음 또 0이랑 5랑 7이랑 그쵸? 얘네도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니까 이때 세자리 자연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 또 이 0 포함한 거 빼고 나머지 1, 3, 5 가지고 이거 몇 개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다음 하나 더 또 뭐 있어요? 1, 3, 5, 7 얘네들이 더했을 때 3의 배수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찾아주면 되죠. 근데 우리가 0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중학교 배웠을 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세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는 이렇게 했어. 근데 0이 포함된 경우에는 100의 자리에 0이 못 들어가니까 하나 빼고 한다고. 그쵸? 즉 다시 말하면 2 곱하기 2 팩토리얼이라는 얘기야. 맨 앞에는 0 못 들어가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얘도 그거 똑같겠죠? 그 다음 얘는 0 없으니까 그냥 세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 3팩토리얼. 마찬가지 얘도 3팩토리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계산해보면 얘는 4, 얘도 4, 얘는 6, 얘도 6. 하나 몇 개? 20가지. 됐나요? 얘들아, 수요일까지만 나가고 금요일날 나머지 조합을 나갈래? 아니면 오늘 조합 조금 더 나가고 금요일날 조금 덜 할래?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몰라? 그냥 알아서 하면 돼? 애들이 반응이 없네. 채린아, 어떻게 할까? 수요일까지만 딱 해? 알겠어. 그러면 50번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고 문제 풀어보자. 알겠죠? 자, 50 마지막 순열인데, 자, 얘네들이 자, 5개 문자 A, B, C, D, E가 있대요. A, B, C, D, E.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단어를 만들 건데, 이때 사전식으로 배열했을 때 B, E, D, C, A 얘네는 몇 번째 오는지 봐라 라고 했어. 자, 사전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A, B, C, D, E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다음 단어가 몇 번째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네는 우선 첫 글자가 B니까 A가 몇 개, 맨 앞 글자가 A일 때
얘네가 몇 가지인지만 알면은 우리가 B가 왔을 때는 몇 번째부터 시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즉 다시 말하면 여기가 A일 때 나머지는 상관없죠. 여기 배열하는 몇 가지? 4개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24가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여기 이제 B가 왔을 때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두 번째 자리에는 2가 온대요.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 A가 왔을 때 마찬가지 얘도 여기가 몇 가지인지만 알면은 우리가 총 몇 번째인지도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는 3개 알파벳을 배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즉 6가지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 번째는 24, 6이니까 30번째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이거 다음 게 뭐냐면은 여기가 B는 샀으니까 안 되고 C가 올 건데 이때 A, D, E 이게 가장 첫 번째겠지. 얘가 그럼 31번째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30개 있으니까 얘는 31번째.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B, E, D, C, A니까 먼저 마찬가지 얘도 몇 가지인가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숫자 3개, 즉 알파벳 3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얘도 3팩토리얼, 즉 6가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B, D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 얘네를 생각해보면요. 얘도 3개 배열하는 거 3팩토리얼 6가지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B, D까지 나왔으면은 이제 B, E가 와야 되겠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것도 생각해봐야겠네. 그러면 여기서도 D가 와야 되는 거니까 A부터 또 생각해보는 거 하나씩. A가 왔을 때는 여기는 2개만 배열하면 되니까 얘는 2팩토리얼 즉 2가지겠죠. 마찬가지 여기 B 안되고 C가 왔을 때 몇 가지? C가 왔을 때도 얘는 2팩토리얼 2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D가 올 건데 자 B, E, C, B, E, D 여기서는 이제 C, A야. D가 왔으면 나머지는 A, C가 오거나 C, A가 오거나 자 이렇게 2가지일 건데 사전식 순서대로 배열한다면 얘가 더 먼저 오고 얘가 나중에 오겠지. 그죠? 우선 여기까지가 몇 가지인지 세우는 거야. 그럼 얘네는 18 얘는 4 그러니까 22 46이네. 그럼 여기가 몇 번째? 얘가 47번째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얘가 48번째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풀어보시고요. 질문 있는 사람들은 질문하시고 알겠죠?